간 이식자, 누구신가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10분 안에 결정 못하면 끝납니다. 문턱을 넘자마자 들은 의사의 한마디가 심장을 후려쳤는데요. 루시아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들었고 문태경은 핸들을 잡던 손의 떨림을 그대로 주먹에 쥐어 삼켰습니다. 급성 간부전, 혈중 암모니아 폭등, 혼수.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날아들었고 복도 끝 형광등 소리까지 크게 울려 들리더라고요. 잠시 후 민경채, 민수정, 민지섭, 민세리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네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스치며 도망갈 틈부터 찾는 듯 했는데요. 민수정은 간때는 수술이면 마취하고 회복 오래 걸린다면서요 하며 시선을 바닥에 박아버렸고 민지섭은 손목시계를 두드리다 저는 간 수치가 요즘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세리는 손톱을 깨물며 눈을 피했죠. 그 순간 루시아의 눈동자에 차갑게 가라앉은 경멸이 번쩍 지나갔습니다. 문태경은 입술을 앙다물고 병실 문패만 뚫어져라 바라봤고요. 정적을 가르며 민경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간을 쓰세요. 소리의 결은 단호했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계산이 섞인 결심이었어요. 이 한 방으로 회장 앞에 무릎 꿇었던 굴욕, 집에서 쫓겨날 위기, 루시아에게 뺏긴 자리 다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욕망이 눈에 서렸거든요. 바늘이 팔에 들어갈 때 민경채가 속으로 웅얼거렸습니다. 좋아. 이걸로 다시 위로 올라간다. 내가 잃은 건 되찾고 루시아는 끌어내린다. 그런데요. 검사 결과지가 돌아온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혹시 친딸 맞습니까?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고 민경채의 얼굴에서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딸이죠. 그녀가 소리를 높이자 의사는 딱딱한 어조로 잘랐습니다. 유전 형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 이식 적합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 말 한 줄이 35년짜리 거짓말의 바닥을 드러냈죠. 민경채는 벽을 더듬다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딸이 아니라고. 숨이 위로만 차올라와 가슴을 긁었고 눈동자는 핀을 잃은 카메라처럼 흔들렸습니다. 의사는 시간을 재촉했습니다. 다른 기증자, 지금 바로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루시아가 고개를 들었고 문태경도 팔을 걷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 말에는 차가운 결심이 실려 있었는데요. 민두식이 쓰러져 버리면 법정에서 밝혀야 할 진실도 무너지고 복수의 칼끝도 허공을 칠 수 있으니까요. 체열 바늘이 팔을 스칠 때 문태경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이라기보다 오래 준비한 결말 앞에서 마음을 다지는 떨림이었어요. 얼마 후 의사가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조직 적합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계 혈연 수준입니다. 문태경이 눈을 크게 떴고 루시아는 한 박자 늦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술 진행하시겠습니까? 진행합니다. 수술은 길고 고단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며칠 뒤 의식을 회복한 민두식은 문태경을 혼자 부르더니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왜 날 살렸어? 목소리는 마르고 거칠었지만 분노보다 혼란이 더 두껍게 묻어 있었어요. 김선재가 다 떠들고 갔어. 내 놈 정체, 내 부모가 누군지, 왜 내 옆에 기어들어왔는지. 문태경은 한숨도 웃음도 아닌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이유, 이제 알겠습니다. 네, 저는 복수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제 부모님은 회장님의 거래 때문에 무너졌고 그 바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회장님 이름을 갈아 마시고 살았어요.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낮게 가라앉았는데요. 민두식의 손이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도 날 살렸다고? 문태경의 답은 짧고 예리했습니다. 죽게 두는 건 복수가 아니니까요. 살아서 죄를 고백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고 잠깐의 망설임 끝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추가 결과입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두식의 눈동자가 한 줄을 붙들더니 손에서 서류가 툭 미끄러졌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덧붙였죠. 두 분은 부자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일치율 99.98%. 세상이 멈춘 건 그 한순간이었는데요. 문태경은 의자를 짚고 선체로 움직이지 못했고 민두식은 오래된 죄가 피로 되돌아오는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어깨가 가라앉았습니다. 태경아, 내가 내 아들이라고. 목숨을 부지한 입술에서 떨어진 첫 단어가 아들일 줄 누구도 상상 못했던 밤이었습니다. 문태경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한경수라는 이름과 아버지의 사진, 장례식 날의 흙냄새,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고요. 내가 믿어온 아버지는 누군가를 대신한 아버지였던 건가? 진짜는 이 사람. 분노와 공허, 안도와 역겨움이 한꺼번에 올라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말은 안 나왔고 숨만 거칠게 드나들었어요. 그때 의사가 다시 멈칫하며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요. 경채씨 검사도 같이 들어갔는데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민두식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이미 안 좋은 예감이 핏발처럼 서 있었죠. 경채씨는 회장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쪼그라들었고 멀리서 누군가 유리컵을 떨어뜨린 듯한 침묵이 퍼졌습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젖힌 채 천장을 잠깐 응시하더니 숨을 3번에 나눠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수혈이 안 됐구나. 그래서 손등에 힘줄이 붉어지더니 손이 느리게 풀렸습니다. 입술에서 나온 말은 짧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공 실장을 불러. 그날 저녁 공 실장은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늘 내려깔던 시선 대신 민두식의 눈을 똑바로 받고 한마디 먼저 꺼냈어요. 제가 했습니다. 숨을 들이켜고 혀끝을 깨물고 기어이 말끝을 끌어올렸죠. 20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경채였습니다. 그때 저는 회장님 곁에 있으려고 그리고 제 아이를 지키려고 모든 걸 뒤바꿨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바꿨습니다. 손끝에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삐져나왔습니다. 세리는 제 잘못 때문에 다른 품으로 갔고요. 루시아는 묵묵히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결과, 산부인과 원장의 오래된 진술서, 입퇴원 대조표. 증거의 조각들이 맞물릴수록 민두식의 눈빛이 점점 깊은 회색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공 실장은 울음 사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됩니다. 다 제 죄입니다. 근데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지하 강당에 긴 테이블이 놓였고 민강유통 이사진과 법무팀, 주주 대표가 모였습니다.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은 채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는데요. 처음으로 목소리에 변명보다 인정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회사에 돈을 빼돌렸고 사람을 상처 입혔고 거짓으로 집안을 키웠다. 오늘로써 모든 지분과 의결권을 내려놓는다. 후계는 문태경에게 넘긴다. 웅성임이 터졌고 반대의 손이 두어 개 들렸다가 곧 내려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지난 수년간의 거래 기록과 김선재가 관여한 공증 위조의 흐름이 도표로 떴고요. 루시아는 차분히 마지막 장을 넘기며 정리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회사의 자산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민두식은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 뒤로 김선재와 민경채의 혐의가 줄줄이 공개됐습니다. 납치, 감금, 유언장 조작, 장부 위조, 회사 자금 빼돌림. 법정에서 부인과 고함이 오갔지만 증거는 단단했고 판결은 날카로웠습니다. 피고 김선재, 유죄. 피고 민경채, 유죄.
그 사이 문태경과 루시아는 주주총회를 치르고 비상경영 체제를 정식 이사회로 전환했는데요. 문태경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로 들어왔지만 정의로 남겠습니다. 회계는 투명하게, 권력은 임기로, 사람은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박수 소리 뒤에 짧은 침묵이 따랐고 사람들의 표정은 오랜만에 안도의 기색을 띠었어요. 그날 오후 병실 한켠에서 민두식과 문태경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말보다 숨이 많았고 눈보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민두식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경아,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구나. 문태경은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문태경이면 됩니다. 이름 하나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아직 갚지 못한 잘못과 아직 생기지 않은 용서가 가만히 눌러앉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진 않았습니다. 오래 걸릴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납골당 앞에서 루시아와 문태경이 나란히 섰습니다. 루시아가 작은 국화를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태경 씨. 문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부모님이 바라셨던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야죠. 그 말에 루시아가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시작해요. 복수 말고 삶. 민세리는 한참을 벽화처럼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루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를 꺼내는데 아이처럼 숨을 모았다 내쉬더라고요. 루시아의 눈가가 번졌고 손이 먼저 올라가 세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세리야. 공 실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다가 소리 없는 절을 했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지만 용서는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어보려는 표정이었어요. 밤이 내리고 민강유통 빌딩에 새 간판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누군가는 다시 걸음을 뗐습니다. 문태경은 집무실 창가에서 도시 불을 내려다보며 손의 새 명함을 한 번 더 만졌습니다. 민강유통 회장 문태경. 이 네 글자가 이제는 칼이 아니라 책임으로 느껴졌고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루시아였습니다. 퇴근했어요? 이제요. 그럼 오늘은 오래 울었던 날만큼 오래 웃죠. 세상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바뀌지 않는데요. 그래도 어떤 진실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피로 묶인 인연 대신 선택으로 묶인 관계, 거짓으로 올라선 자리 대신 진실로 세운 회사, 복수로 시작했지만 끝내 사람으로 돌아온 사랑. 태양은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구름 뒤에 가려졌을 뿐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 끝에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도착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